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은영 선생님은 뭐 그 정도쯤이 약간 이런 맞아, 저 표정인데 아, 미소를 무슨 띠고 네. 계세요. 네, 지금 뭐지? 뭐 완성형인가 봐. 우리 이제, 이인영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요. 그쵸. 네. 저는 참고로 고민이 그런가 봐. 많아서 수업 그 연극 수업 하는 날에는 그날 새벽까지 잠자면서도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니까는 중학교는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 한 번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잠자면서까지 해요. 그래서 이번 거 조금 괜찮긴 한데 아쉬움이 있어요. 괜찮긴 해. 와, 다들. 어. 저는 이제 6학년 2학기에 그 뭐 사회, 도덕, 국어의 공정무역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제대로 한번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알려준다는 게 그냥 공정무역이 뭔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지구 옆에 누군가는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들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의지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덕에 있는 거랑 국어에 다 공정무역이 있어가지고 도덕 1시간, 국어 2시간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재구성을 했어요. 이제 수업의 흐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새벽까지 잠자면서 고민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온라인이라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애들한테 이제 공정무역은 당연히 이제 초콜릿이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좀 웜업을 해볼까 싶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오늘 꼈어요. 얘들아, 선생님 추석 때 송편도 못 줬으니까 이제 애들 다음 주에 오거든요. 이번 주엔 온라인이고 너희가 두 종류의 초콜릿을 고르면 선생님이 그거를 다음 주에 너희가 왔을 때 책상에 놔줄 거야. 선택한 거를. 그런데 A는 1개고 B는 6개야. 그래서 각각 너희가 선택을 하면 내가 그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다 끄게 하고 애들한테 먼저 A를 선택한 사람들이 다 화면을 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3명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가나 초콜릿이 싫어서, 그 다음에 못 먹어본 거라서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B를 선택한 친구는 14명이었는데 대부분 다 양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중요하다. 올해 그 달콤함을 느끼고 싶다라는 게 이 아이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좋아,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면 이거를 책상에 다 놔줄게 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선생님이 하필 초콜릿을 주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것이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동두천에 그 동 있잖아요. 거기는 뭐 지행동, 생현동 이런 데가 있는데 애들한테 지금 너희가 학교 안 오는 사이에 이 근방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어떤 대자보냐면 이런 대자보다. 이게 프리텍스트로 제가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랑 지붕 위에 이상한 사람이 이사 왔다. 이게 지금 우리 동네 주민인데 누군진 모르겠는데 빨리 그를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증거가 그를 몰아내야 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 3가지 증거가, 첫 번째는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일만 한다. 두 번째는 피 묻은 휴지가 매일 봉지에 쌓여 버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랑 지붕집 근처에 식물이 죽어가고 있다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증거 1, 2, 3이 그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아동노예, 두 번째 이제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병원에 못 가셔서 폐병을 앓고 있어서 피 묻은 봉지가 나오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오염, 농약의 과다한 사용.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이 동네 주민이니까 이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동네 주민이 돼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소그룹방에 가서 모든 별로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은 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연을 갖게 됐을지 증거를 보면서 토의를 해서 인물 형상화를 해서 밴드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별로 해서 밴드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뭐 여기에는 제가 7개 중에 3개만 올렸지만 뭐 빚쟁이, 뭐 마녀도 있었어요. 뭐 그냥 뭐 새우 알레르기 있는 뭐 외국에서 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시각장애인은 여기 조금 영리한 아이들이 많은 모듬인데 그 3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다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얘기를 다 발표를 시킨 다음에 모든 별로 돌아간 다음에 애들한테 그럼 너희가 인물을 형상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역할내 학생이라고 붙였는데 그 전에 저희 반 아이 1명을 섭외해 놨었어요. 그 우리 반의 자유 동아리로 제가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줌에서 잠깐 소그룹으로 월요일 날 불러서
이제 선생님이 내 연극을 친구들하고 놀아보려고 한다.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원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구 안에 그 아이가 있었어요. 급기야 이 빚쟁이를 발표한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다 끄라고 하고 애들한테 자, 그 인물만 화면을 켜주세요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면서 자기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놀란 거죠. 친구가 그 홍길동 씨였다는 것에.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가 인물을 이렇게 형상했지만 너네 주변에 있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홍길동 씨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다시 제가 그 동네 주민이 돼서 소그룹방에 보냈어요. 그 이유는 이 역할내 친구 이제 핫시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거리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거리를 갖고 와서 그 동 대표들이 한 명씩 여기 있는 안 보이는 이 친구가 지금 그 홍길동 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서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 옆에는 제가 그 전날에 아이를 그 섭외를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날 28일 날 화요일 날 1교시 전에 얘랑 통화를 해서 얘가 하루 동안 어떻게 이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생각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주고받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이 동네 사람, 이 집의 구성원이 돼서 살아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극중 인물이 되어서 여긴 편지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했네요. 일기 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동네에 있는 주민이 되어도 좋고 이 집 사람에 있는 등장인물, 그러니까는 다른 할머니, 그러니까는 그 공정무역 자체가 너무 그 작물을 싸게 팔아서 빈곤인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어서 그래서 할머니는 돈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고 그 다음에 빨리 농작물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그 농약을 많이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도 그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걸 아이들이 그 핫시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뭐 딸, 할머니, 그다음 홍길동 씨, 뭐 그 집안에 있는 물건 어떤 거가 돼도 좋으니까 하루 동안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5문장짜리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밴드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닌데 뭐 이렇게 썼고 딸은 너무 힘들지만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딸은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이런 심정을 드러냈고 두 번째는 뭐 아빠의 입장이 돼서 뭐 돈이 모자랐다 그러면서 뭐 아빠 입장도 해보고 여기 아래 있는 그 되게 노란 이 주민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화요일 날 여기까지가 제 목표였거든요. 제 목표였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농작물을 사주는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받아봤더니 얘는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땡큐였죠.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걸 몰랐고 이혼이 힘들어하는 걸 그만 있을 순 없다. 내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해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딱 써준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화요일 날 2시간 동안 수업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거는 일기를 쓰고 그 마임이 있는 역할극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2시간이 돼서 그냥 일기만 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쓴 상태에서 마무리를 되고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1교시부터 국어 수업을 할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 반 학습 플랫폼이 밴드여서 가서 친구들이 올려놓은 걸 다 읽고 마음에 드는 걸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시켰어요. 아침 활동으로. 그래야 이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은 1교시 전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작을 할 때 그 동네 주민의 요청으로 그 업체 사장님을 어렵게 약속을 잡았다. 단 10분이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각 동 대표들은 들어가서 되게 그 업체 사장님을 만났을 때 궁금했던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이 홍길동 시내를 돕겠다고 했으니까 요구사항을 정해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소그룹방에 가서 토의를 시킨 다음에 다시 다 불러서 이제 이때는 역할내 교사를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업체 사장을 해가지고 나는 내 할 바 아니라 되게 강하게 나갔는데 아이들 하는 얘기가
정말 예뻤던 게 속으로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정을 알았냐? 애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에 있었지만 되게 홍길동 씨는 되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구나. 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으니까 홍길동 씨한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농작물 가격을 올려주면 어떤 약속을 할 건지를 정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는 홍길동 씨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랑지붕 아빠의 약속이라고 해서 각자 홍길동 씨가 돼서 만약에 업체 그 농작물 주인이 돈을 올려준다면 뭐부터 할 건지 약속할 건지라고 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다 뭐 할머니 병원 가고 딸 학교 보내기 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게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실제 세계와 마주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기사, 그 다음에 지식 채널 2,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2014년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시간은 갔지만 지금도 그렇게 큰 폭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보면 커피콩 100개 현지 가격이 10원이라고 제가 이거를 그 역할내 교사할 때 애들한테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말한 게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좀 놀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애들은 그런 아동 노예에 대한 실상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여기는 동화책인데 이게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등교하지 않았으니까 요 부분만 같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무역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에서 읽어주고 여기는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줬어요. 뭐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뭐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독한 그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국어과 연계 수업이어서 그 6학년 2학기 3단원에 보면 국어 텍스트가 있어요. 공정무역이.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글쓴이의 주장이랑 근거를 파악해 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팔로업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제 목표는 공정무역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패들렛으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선생님이랑 이틀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 공정무역이 뭐니? 라고 얘기했는데 좀 약간 좀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과장되게 표현하면. 왜냐면 뭐 여기에 뭐 나한테 공정무역이랑 하나의 꽃 같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은 겉으로 봤을 땐 이게 왜 있지 싶지만 뭐 자세히 보면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뭐 공정무역은 키 같다. 뭐 나에게 공정무역이란 빛과 같다. 그러니까는 뭐 공정무역이란 누구에겐 축복이다. 근데 그 이유까지 써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내가 그렇게 잠자면서까지 생각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소감을 보면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소재여서 그랬는지 막 프리스텍스 자체가 엄청 몰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수업 그 자체에 몰입했고 내가 한 대로 됐다라는 성취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등교 때 주로 교육연구원 수업을 했었는데 온라인 때 이렇게 쭉 스토리를 갖고 한 적은 처음이어서 온라인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방향성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 항상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제 밤까지 고민한 내용인데 저는 원래 이걸 되게 넉넉하다 생각하고 3차시 계획을 해서 수업을 했는데 실제로 5차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수업은 그냥 날려먹었고 국어는 한 차시가 밀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수업이 밀린 게 애들이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몰입을 해서 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시간 딱 됐으니까 끊어 이제 거기 한 대까지만 해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아이들의 반응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론 저는 그 못한 수학 수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토는 아무리 내가 좋은 수업을 해도 수학은 수학 시간에 미술은 미술 시간에 그게 되게 한결같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도 되게 그게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은 이러한 제 마음속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좋은 묘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난 그냥 나가고 싶다. 아, 못한 수학 아니야. 시간이 아깝단 말. 와, 야. 못한 수학 시간. 근데 아유. 우리 이제 교사 교육 과정이니까 어떤 내가 좀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시간에 좀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면 수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차시 정도 되는 수업을 한 몰아서 차시로 하면 되지. 감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이건 좀 줄이고 이건 좀 늘리고 해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애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선생님, 이거 수학 시간인데 라는 애가 그만하시죠. 있었나요? 아, 지금 있었나요, 아 진짜? 근데 이미 제가 밑밥을 깔았어요. 내가 너무 찔리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수학은 할 건 별로 없으니까 내일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미리 애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고민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교육 연극으로 뭔가를 하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게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맞아요. 음. 시간은 정말 맞아요. 금이에요. 여기 네. 홍진경 선생님께서 수학 한 시간 못했지만 평생 남은 수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사의 고민이죠 뭐. 그러니까 중학교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 주어진 성취 기준을 다 이제 해야만 완수해야만 하는 우리가 국가교육과정 안에 쓰고 있잖아요. 성취 근데- 기준을 만들어요. 만들면 되잖아 이제. 성취 기준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잖아요, 진짜. 응. 어, 그 앞에서 나는 수업하면서 1분밖에 남지 않았어. 막 계속 40분이 넘어.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옆반 선생님, 이게 본인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막. 보면 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고 저는 심리적인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들은 더 하고 싶어도 딱 그게 시간이 제한적인 건데 저는 담임이니까 막 하고자 하면 되게 원 없이 그런 건데 저는 그게 제 마음속의 시간인 거니까 그러니까 왠지 수업을 계획할 때 그 시간마저도 딱 맞춰서 맞아. 끝내고 싶은? 그치.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 계획한 대로 내가 아까 땡 끝나는 순간 땡 하고 싶은 지금 김병욱 선생님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 저는 맨날 애들한테 그거, 이제 나 가야 될 느낌이네. 시간이야. 네. 아니 근데 맞아. 그 그 느낌인데 수업하는 중간에 아침 활동으로 뭐 아이들이 뭘 하고 이런 과정을 넣으셨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좀 아이들끼리 굴러갈 수 있는 거는 아침 활동이나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근데 이제 애들이 내 쉬는 시간을 침해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주도 면밀한 선생님 계획이면 친밀하게 또 아이들이 모르게 또 즐겁게 뭔가 쉬는 시간과 뭘 자신의 박아놓는 점심 시간을 알아서 갈아넣지 않을까 이런. 이름 바꿔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잠자면서 고민해가지고 답은 스스로 좀 풀었어요. 마음을 내려놓자. 좀 내려놓자.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씀도 지금 그것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학생 주도. 아까 그 있잖아.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 딱 그거잖아.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만세 운동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를 지금 이윤영 선생님은 애들이 입에서 나오게 한 거잖아. 우리가 주민회의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그것을 선생님은 해내셨네요. 어쨌든 근데 근데 확실하게 교육 연극 뭔가 활용 수업 할 때는 좀 넉넉하게 시수를 확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애들이 어떤 즉흥을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또 사실은 열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애초에 차시를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네요. 네. 맞아요. 플러스 이 정도. 또 이제 우리의 모임은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민하고 싶어하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이제 이어가기로 하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발표한 내용이 사실은 무에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수업안을 짜서 와보고 고민해보고 서로 발문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했었다는 거에서 대해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우리 활동했던 전체적 참견 수업을 안을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참여해주신 같이 함께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소감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네 이제 마무리 마무리하죠 시간의 마무리. 말씀.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